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의 내사를 받아왔는데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정식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했더니 올해 초 강남의 유흥업소, 그것도 유흥업소 여 종업원의 집에서, 자택에서 이선균 씨가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뿐만 아니라 경찰은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대마 외에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의심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상세히 취재했는데요. 조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배우 이선균 씨가 이곳에서 일하는 여 종업원의 자택에서 올해 초 수차례 대마를 투약한 혐의가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그동안 내사 대상이던 이선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대마 외에도 다른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조사 중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진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 업소 여종업원 29살 A 씨를 지난 주말 구속했습니다. A 씨가 이 씨와 수십 차례 전화 통화하고 이 씨에게서 3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받아왔다며 A 씨 등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업소의 20대 여종업원 B 씨도 이 씨와 함께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번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8명 중 이선균 씨 등 3명이 입건된 가운데 나머지 5명은 아직 내사 대상입니다. 이 중에는 유명기업 창업주 손녀와 연예인 지망생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과 이선균 씨는 지인 관계이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련이 아니고 다른 분을 여쭤보시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선균 씨를 소환해 마약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선균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너무 많았고 팬이 꼭 아니어도 참 저 사람 반듯하고 괜찮고 가정적이고 연기도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는 인상을 많이 주었던 배우였기 때문에 마약 투약 의혹에 연루됐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 마약 수사 많이 하셨죠? 마약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많이 현장에서 잡으셨을 텐데 지금 경찰이 보고 있는 혐의예요. 아직 혐의입니다. 일단 내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피의자로 입건을 한다는 것은 이제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뭐 진술이랄지 뭐 간이 시약 검사 이런 거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이선균 씨 소속사 측도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부정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두 종류 이상의 마약을 투약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대마 말고 하나 더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 시작은 대개 대마에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대마 자체를 마약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관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마약이 어떤 것인가 좀 관심이 가는데 마약에는 이제 대마가 있고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프로포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뭐 마취랄지 진통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정말 마약, 뭐 필로폰이랄지 히로폰이랄지 코카인이랄지 LSD랄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투약했는지 그건 이제 언론 보도에는 없어요. 그러면 사실 한 2, 3회 정도 자택에서 그 여종업원의 자택에서 투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마약의 특징이 뭐냐면 나온 건 2, 3회인데 조사해보면 훨씬 그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드러난 건 횟수는 뭐 몇 회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이제 횟수는 많은데 유한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냥 마약 뭐 한두 번 이렇게 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뭐 100회 이상 처방받았고 하고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이제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상 드러나서 밝힐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마약은 이제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횟수 그런 건 밝힐 수가 없지만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가 이제 종류는 밝힐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피의자를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곧 언론 보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유흥업소 여 종업원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의혹인데
저 여종업원 A씨가 이성균 씨가 저 A씨로부터 협박과 그 마약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협박으로 인해서 수억 원을 건넸다라고 특정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여종업원 A씨 네. 그 집인 거죠. 그렇죠. 같은 동일 인물인 거죠. 예. 이제 원래 이 수사가요. 인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건데 인천 경찰청에서 한 이유는 이제 인천에 있는 항만동으로 마약이 많이 들어와서 인천 경찰청 내에 마약 전담반이 활성화돼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약은 거의 첩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첩보에서 하는데 유흥업소에서 이제 마약이 거래된다는 그런 첩보, 그걸 이제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종업원 수사를 하는데 여종업원 2명이 이제 마약을 투약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마약 할 때는 계좌를 다 추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마약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져가는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성균 씨가 돈을 송금한 내역이 발견돼서 거기서부터 단서가 나온 거군요. 아니 그래서 이제 여종업원 계좌를 이걸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해봤더니 하다 보니까 3억 5천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큰 돈이 입금됐느냐? 이제 타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성균 씨가 3억 5천을 입금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여종업원 이 유흥업소의 이제 실장이라고 불리는 여자하고 같이 여자 자택에 가서 거기서 이제 마약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실장이 이성균 씨가 마약 투입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돈을 뜯어낸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성균 씨의 주장이죠. 그렇죠. 이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3억 5천 정도 네.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성균 씨도 그 갈취죄로 공갈로 이제 고소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뭐 상당히 얽히고 설켜 있는데 결국 이 여자 실장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충격받는 게 이성균 씨는 다 가졌다.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연기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하는 작품들이 다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고 작품 속의 캐릭터도 선한 열정적인 역할을 배역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성과를 이뤘고 아내도 사실은 유명한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굉장히 가정적인 모습, 화목한 모습, 빌딩도 많으시고 근데 왜 마약을 하느냐? 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데 마약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극한 직업이라서 마약에 손을 댄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 투약은 이제 호기심에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 난 한 번만 하면 해보고 과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겠다 하는데 이제 한 번 한 사람이 사실은 그걸 끊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 하는데 이제 마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워낙 그 마약을 투약하면 막 도파민이 활성되면서 막 몸이 굉장히 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뭐 0.03g 했어요. 근데 이걸 한두 번 하면 사실 처음 상태에 업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횟수를 늘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마약의 양과 횟수가 늘어난다. 그렇죠. 그럼 뇌가 이제 계속 거기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균 씨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모범적이고 착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 이런 마약으로 인해서 어떤 뇌가 변하게 되면 이건 이제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만둘 수가 없게 그러니까 되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이성적인 판단하는 사람도 마약을 일단 투약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마약이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 의뢰인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약으로 한 2-3번 정도 구치소로 갔다 왔는데 솔직히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구치소에서 나갈 날만 기다려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날 나오면 바로 마약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고 과연 우리 사회에 정말 마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퍼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약값이 많이 단가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이미 대한민국에 돼버렸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4월 발언들이 이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 장관이 그때 이런 말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마약이야 싶었는데 요즘 보니 한 장관의 발언이 맞았던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마약의 가격이 대단히 싸졌어요. 마약의 가격이 뭐 피자 한 판 값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입니다. 걸리면 인생 조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그리고 대형 마약의 수사를 주도해 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 결과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어요.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값싼 마약을 한번 해볼까 하는 호기심을 가신 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장관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인데 무슨 마약이야라고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도 다시 들어보니 마약의 단가라는 것은 특별하게 책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특별 요인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건 위험 부담가라는 거예요. 마약의 단속을 하고 마약이 단속됐을 때 강하게 처벌하는 사회에서는 위험 부담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마약 단가를 굉장히 비싸게 쳐서 마약 거래 횟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약을 단속하지 않게 되고 마약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이 위험 부담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마약 단가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는 피자 한 판 값에 손쉽게 마약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린다라는 경고였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김강삼 변호사님, 네. 여기서의 정치권의 논쟁은 지난 정부 하에서 이 마약의 위험 부담을 대폭 낮췄다라는 이른바 책임론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인데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적으로 전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전 정부에서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어떤 특수한 수사를 하는 반부패, 강력, 뭐 마약, 증권범죄 합동 수사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세력을 좀 약화시키려고 했어요. 또 거기에 어떤 수사비가 필요하는데 이런 이제 공조 수사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형평에 낮췄죠. 그러면서 이제 형사부를 강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특수와 관련된 수사를 못하게 하고 검경 수사권조니까 검찰이 기소권만 갖게 하기 위해서 형사부를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일선 검찰청에 있는 강력부, 이 강력부가 주로 하는 것이 마약과 조직폭력배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강력부를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일단 6개 검찰청.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이루어졌다는 예.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GPS라고 해서 마약의 어떤 경향을 얘기해요. GPS에서 G는 글로벌이에요. 마약이 글로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스트, P는 우편으로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예. S는 이제 SNS 통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마약이 굉장히 넓게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마약 사범이 많이 늘었다. 이 통계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18,000건 정도 되고요. 올해 이제 연말이 되면 한 2만 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험 부담, 그러니까 단속을 제대로 안 하니까 위험 부담이 낮아지니까 마약 가격이 싸졌다. 이것도 사실과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헤로인 공급량만 하더라도 최근 2, 3년 전에 비하면 헤로인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적인 공급량이 5배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종 마약이 있잖아요. 굉장히 새로운 화합 조합물을 통해 가지고 신종 마약을 만들어내는데 생산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통해 가지고 대면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SNS 등등으로 해 가지고 비대면 거래를 하다 인건비가 보니까 줄어들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 가격이 2, 3만 원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마치 전 정부가 마약 사범들 네. 활개를 치는데 잡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렇게 됐다. 아니 어느 국민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래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99.9% 하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약 수사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틀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논박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